안녕하세요. 올린더 킴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예상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데이터라든지 컨센서스 추정치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D램, 낸드, HBM,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SSD에 대해서 전례 없는 수요를 경험하고 있고 사상 최대 매출의 총 이익률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이크론의 수급 불균형은 2026년도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의 가시성, 가격의 결정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고객 계약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2010년도, 2027년도 회계연도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추정치가 지나치게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 P/Rati오가 과다하게 평가되고 여전히 상당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가격 리스크라든지 실적에 대한 그 집행에도 불구하고 경기 순환 위험이 완화되고 있고, 강한 영업 레버리지, 장기 수요 추세에서 긍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매수 의견으로 우리가 제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심각한 경기 순환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번 사이클은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기반의 D램, 낸드, HBM, 엔터프라이즈 SSD에 대한 수요가 극도로 강해지면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수요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되고 있다. 경쟁진 역시도 단기간 내에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강한 영업 레버리지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어도 시장이 아직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익의 성장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트렌드 폴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당 $1,700까지의 현실적인 경로를 산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10년도 3분기 때 있죠. 이때가 지금 20.2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PS 자체를 봤을 때 에스티메이트가 저번에가 12.20 나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 그 다음에 2027년도 2분기까지 본다더라도 계속해서 EPS의 성장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도 마찬가지죠. 저번에가 23.86인데 이번에 35밀리언 정도 늘어나고 42, 46, 49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된다.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먼저 불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2분기 때에 기록적인 매출을 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6%, 매출의 총 이익률이 75%, 이익률이 69%, 프리캐시 프로가 6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재무제표에서 탁월한 실행력을 보여줬죠. 요번에 2016년도 3분기 가이던스 본다 하더라도 매출의 총이익이 81% 저분보다 높죠. 그 다음 매출도 335억 달러, 이것도 훨씬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3분기 단일 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만으로도 2024년도 전체 연간 매출을 뛰어넘고 있다.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AI 주도 수요가 메모리를 갖다 전략적 자산으로 구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거겠죠. 그래서 첨단 AI 가속기의 D램 요구량이 전년 대비 2배가 증가되고 있다.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있고 공급이 딸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비트의 지금 이제 템 시장이 있죠. 총 시장 자체가 2010년대 처음으로 전체 업계의 템 시장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계속 시장이 넓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5년 단위의 전략적인 고객 계약 SA를 갖다가 체결했다.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시장에서 다수의 추가 SA를 갖다가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단연간의 매출의 가시성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기성이 좀 사이클한 것들이 좀 줄어든다. 옛날에는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거로 우리가 가치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PB 레이쇼 있죠. 가지고 있는 지금 자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자산이 아니고 지금 이익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연간의 이익들이 쭉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5년이면 5년 그런 것들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PB 레이쇼 할 때는 이익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못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이런 것들을 통해서 HBM4가 대량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안정적인 수율 이런 것들에 도달하는 속도가 HBM3보다도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HBM4 이 개발 역시도 2027년도 양산을 목표로서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또 90일 동안에 26건의 EPS의 상향 조정이 있었다. 계속해서 EPS가 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하향 조정은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피지컬 이어 27에 2027년도 EPS의 컨센서스가 $111 정도 되고 있는데 이때는 P 레쇼가 9.1배, 9배수밖에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상당히 그럼 9배수라면 좀 적게 되고 있고 또 0.12 정도의 BEG 배수 있죠. 배그 배수가 0.12밖에 되지 않고 있다. 성장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 있죠. 자, PEG 배수는 P를 갖다 G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성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를 갖다 G로 나눈 거니까 성장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성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배수 자체가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다. 그것이 0.12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성장도 좋은 데다가 다른 것보다도 성장도 좋은 데다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도 낮죠. 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대로 지금 이제 9배수 정도 받고 있는 데다가 성장도 0.12다. 그러니까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에 AI 주도의 칩플레이션이 지난 1년간의 메모리 칩 가격을 6배나 폭등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거시적인 영향 자체를 본다면 하드웨어의 마진, 기기 구매력,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비용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 그렇게 경고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단기 가격 결정력에는 유리하지만 수요 파괴 위험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2016년도 5월 26일에 목표가를 UBS에서 535에서 1625달러로 상향 조정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목표가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겁니다. 뭐 최저 249에서 최고 1750까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분기 배당금을 주당 0.15달러로서 30% 인상한 안을 승인했는데, 자, 회사는 2016년도 2분기에 부채 16억 달러를 감축했고, 해당 분기 두 차례 신용등급의 상향, 즉 말해서 안정적인 트리플 B 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한 65억 달러의 순현금 포지션을 달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마이크론의 감마 디램 노드 자체가 역사상에 가장 빠르게 안정적인 수율을 도달하고 있는데 2016년 중반까지 디램의 생산 비중의 과반을 차지할 궤도에 올라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9 낸드 역시도 2016년 중반까지 과반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마진 개선이 뒷받침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로봇공학을 향한 한 20년의 성장 동력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로봇공학을 통해서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자체가 레벨 4의 자율주행차에 버금나는 그런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메모리, 스토리지가 의미 있는 그런 장기 수요의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메모리가 더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매출의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램이 18.8빌리언, 그 다음 낸드가 5빌리언 정도 나왔죠. 자,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23.9빌리언 되고 있는데, 자, 거기서 코스트가 6빌리언입니다. 그냥 25% 정도의 코스트가 있다. 자, 엄청나게 일단 뭐 75%나 늘어나고 있는데, 요번에는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로스 프라핏이 자, 그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거기서 R&D하고 지금 이제 일반 관리를 빼고 나니까, 저 오퍼레이팅 프라핏 자체가 16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그 텍스 떼고 나서 넷 프라핏이 상당히 많이 남죠. 그래서 지금 매출에 대해서 23에서 지금 이제 13이 남으니까 넷 프라핏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거라는 겁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EPS 리비전이죠. 얼마만큼의 전망치가 도냐. 그래서 3분기 지금 이제 전망치를 보니까 2015년도 6월 달에 했던 것이 한 5 정도, 뭐 3 정도 되고 있다면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그 20까지 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지금 4배, 6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리비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0년도 피지컬 이어의 리비전 역시도 2025년도에는 뭐 한 7 정도로 예측했다면 지금 보게 되면 뭐 8까지도 넘어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말은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수들의 목표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달 들어와서 6월달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1,050달러 주고 있죠. 바이든급 주고 있고, 나머지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지금 이제 1,200, 1,600, 1,200, 1,500, 1,500, 1,200 정도 주고 있다. 그래서 가장 낮게 주고 있는 것이 1,050달러다. 6월달 들어와서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게이트, 그 다음 어프라이 머티리얼스 있죠. 요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거기서 매출이 있죠. 매출은 58, 여기는 11, 그 다음 29다. 여기는 매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많고, 자, 그 다음 그로스 프라핏 있죠. 이것도 34빌리언, 여기는 4.6, 14.2. 그러니까 그로스 프라핏이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이 또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GP 마진도 58 정도 되고 있고 41, 49니까 GP 마진도 상당히 많다. 그 넷인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로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39.8 여기는 443.3 정도 알로이는 여기가 훨씬 많죠. 에코티 대비해서 리턴이 상당히 많다. 39.7이니까 알로이는 이쪽에 시게이트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토탈 에셋이라든지 뭐 데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적죠. 여기는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전반적으로 모두가 양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 레이쇼 있죠. 이거는 일단 12 트레이닝 months입니다. 12개월 과거치를 봤을 때 48배수, 102배수, 57배수.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모든 게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동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다. PG 레시도 0.1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 여기는 1배수가 다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성장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디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쇼티지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수요가 숏이 발생되는 것이 21만 정도 되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숏이 발생되고 있죠.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계속 숏이 발생되고 있고 디맨드가 서플라이 대비해서 많이 필요한 것들이 110%부터 시작해서 거의 120%까지 많이 필요한데 숏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램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디램이라든지 낸드, HBM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의 주요 병목 현상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부족 현상이 일반적인 주기 인상으로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디램, 낸드, HBM 전반에 걸쳐서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JP모건 역시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이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는 수년간의 가격의 상승세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가속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추론의 워크로드의 증가로 인해서 고급 서버용의 D램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SSD, 고물류의 낸드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HBM, D램, 낸드, SSD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미국 내 메모리 전문 공급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다양한 AI 메모리 공급을 모색함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제2공급업체로서의 역할은 더욱더 전략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향후 12일간의 매출 성장률이 188%, 선행 P/Rati오가 11.1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력한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순환 주기에 비해서는 지난 시기 높은 멀티플은 결코 아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력이 좀 많이 있다. 옛날에는 뭐 11배수 정도로 보면은 많이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익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퍼스케일들의 캐펙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 컨센서스 역시도 지금 이제 84% 정도 늘어나고 있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2% 정도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757, 921년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이제 이쪽에서 돈이 계속해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 HBM이라든지 D램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인프라를 까는 회사 쪽으로 일단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주가 달리는데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23년도에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가 840억 달러였는데 2028년도에는 1조 6,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모든 예측치가 2016년도는 37%, 2027년은 50%, 2028년도는 53%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는 분석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중해지는 게 아니고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으로 바꿔지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수요 동인 덕분에 가속화될 때 나타난 현상이다.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글로벌 메모리 마켓 시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토탈 D램하고 낸드를 말하는 거고 파란 거 자체는 그다음에 이게 빨간 거 있죠. 네모난 거는 그 예전에 에스티메이트를 내놓은 거다. 그다음에 이거는 리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에스티메이트 한 것보다도 2016년도도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죠. 683인데 936, 37%나 더 증가되고 있고 2027년도도 908인데 1364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50%가 늘어난다. 2028년도에도 1104전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1690일까지도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리비전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생각했던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런 가격대보다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한 1100불 정도로 일단 예측을 했는데, 자, 그거보다도 더 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거죠. 마켓 자체가 총 시장 있죠. 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추론이라든지 에이전트 AI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제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상승되고 있다.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 고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팀 쿡이 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마이크론에 대해서 더 이상 일단 이 돈을 갖다 감당할 수가 없다. 메모리 비용을.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팀쿡 CEO가 또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감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격이 높아가지고 지속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올려야 되겠다. 내 지금 이제 아이폰을 갖다가 그래서 아이폰 18 출시 전에 맥, 아이패드 이런 데도 같이 돈을 올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대홍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최고의 마진을 자랑은 하고 있지만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의 증가가 감당하기 어렵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가 아침 식사로 하이킹을 즐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 통제불능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애플이 포기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자체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메모리의 공급망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자, 그렇게 업계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쇼티지 나는 것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폭등했고 제조업체들은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해서 CPR을 거쳐서 차세대 이어폰까지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더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정 주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 것 같으면 2017년도 있죠. 이때가 116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10배수 정도 준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제 1160불 있죠. 그러니까 1200불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계산해 보더라도 자, 뭐 10배수 이상 더 주면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좀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